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네요. 모자를 벗고 할까?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제빵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 수업할 내용이 많이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 제빵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조리도 이제 수업하시잖아요. 그래서 조리와 관련된 안전사고랑 제빵 그 관련된 안전사고, 그러니까 주방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들을 통틀어서 제가 다뤄드릴 테니까 주의사항 알려드릴 테니까 주의하셔서 안 다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다치면 정말 모든 걸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학교가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이렇게 온실이잖아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보육원 같이 여러분 다치면 이렇게 다 막 반창고 붙여주고 약 발라주고 호호해주는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일하는 주방에 가시면 다치면 여러분 손해고 다쳤다고 여러분을 위해주는 사람이 없고 반대입니다. 뭐 어떻게 했길래 다쳤냐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은 그 다치지 않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그 운동선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프로 선수인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몇 경기 출장을 못한다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그거가 바로 그 팀의 그 경기력 전체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요리를 하는 주방에 이제 취업을 했는데 뭐 본인이 몸이 아파서 아니면 어디를 다쳐서 일을 못한다 잠깐이라도, 그럼 이거는 그 주방에 있어서 상당히 큰 손해를 끼치는 거라서 여러분을 어떻게 괜찮아라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기를 몸 관리를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자신의 몸 관리를 잘해서 늘 100% 컨디션을 유지한 채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치면 여러분 손해죠. 그러니까 안 다치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진짜 이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랑 실제랑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이론적으로 아무리 가르쳐 줘도 여러분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당하기 전까지는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는 좀 현명하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인해서 안 다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하는 사고 중에 베이는 사고, 칼이나 기타 등등으로 베이는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칼을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는데, 자, 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이걸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안 지키시는 거예요. 네, 칼을 날카롭게 유지시키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칼을 잘 가는지는 솔직히 제가 수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칼날 만져보면 아는데, 자, 칼날이 잘 드냐 안 드냐는 여기 보시면 손톱에 대시고 앞뒤로 밀으세요. 그냥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볼게요. 그냥 이렇게 놓고 앞으로 쭉 밀든지 당기든지 할 때 칼이 잘 갈려 있으면 손톱으로 살짝 박혀서 이게 안 움직여요. 무슨 얘기냐? 칼이 잘 들면 이게 재료를 썰다가 그 재료에 깊이 쑥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칼이 안 들면 안 들수록 이게 재료에서 미끄러져서 손으로 칼날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칼을 날카롭게 잘 갈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이 실습을 솔직히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안 갈아서 제 칼이 무슨 몽둥이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다치는 가장 큰 지름길이니까 칼을 잘 갈아두시면 됩니다. 칼 가는 방법은 뭐 크게는 두 가지죠. 그 숫돌에 가는 거랑 그 스틸이라고 하죠. 그 야슬이라고 하는데 일본어로는 그걸로 가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조리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다루실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칼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게 다치지 않는 첫 번째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칼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네요. 제대로 잡는 겁니다. 제대로. 자, 칼 잡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양식 나이프 잡는 거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무거운 거, 뭐 뼈 같은 거 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되게 예리하게 뜨는 거, 힘을 안 주고 예리하게 뜨는 애들, 뭐
뭐랄까요, 회 뜨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한식 칼 쓸 때는 이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오리지널은 이렇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 이렇게만 잡지 마세요는 이렇게 여러분이 칼 날을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 손잡이만 잡으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칼이 그냥 제가 볼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꽉 잡고 있어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칼을. 근데 여러분이 칼 날을 꽉 잡고 계시면 아무리 앞에서 힘을 줘도 돌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칼 날을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잡고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많이 하시면 여기에 굳은 살이 박혀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굳은 살을 박히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다만 중식도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중식 칼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잡고요. 거의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걸로 탕탕탕탕탕 그 힘으로 끌어당기면서 쓰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감각을 더 기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칼 잡는 방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만 제대로 잡고 있어도 다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칼 가지고 이동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양식 쪽하고 일식 쪽이 좀 다른데, 저도 일식 쪽에서 그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식 요리사가 칼을 가지고 이동하는 걸 봤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자, 어떻게 하냐 보여드리면은 이 칼을 이렇게 품어요. 굳이. 그래서 왜 이렇게 품고 가냐, 이제 그 질문을 거기 그 요리사한테 하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품고 가는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위협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칼을 쥐고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일본 전체적인 그 통용되는 그 표준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솔직히 좀 의아했는데, 하지만 그 양식 일반적인 칼은 여러분 이동하실 때 내릴게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칼이 있으면은 여기 잡으시고 여기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시고 건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도 다치진 않아요. 근데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앞으로 듣는다든지 뭐 이렇게 듣는다든지 하면은 누군가한테 찔릴 확률이 있겠죠. 여기 허벅지에다가 칼등을 딱 붙이시고 걸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동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까 방금 칼 가지고 뭐 이동하거나 뭐 쥐고 가는 거 이런 게 이게 문화 차이인 게 좀 신기했던 경우가, 그 여러분 TV에서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근데 그 동남아 계통에서 오신 분들은 칼로 사과를 깎을 때 바깥쪽으로 깎습니다. 바깥쪽으로. 우리나라는 안쪽으로 깎죠. 그러면은 보세요. 바깥쪽으로 깎으면은 만약에 내가 칼이 확 빗나갔다고 해서 누가 다칠까요? 상대방이 다치겠죠. 근데 안쪽으로 깎았을 때는 툭 하고 뭐 잘못해서 칼이 미끄러진다고 하면 누가 다칠까요? 내가 다치죠. 이게 좀 문화 차이인데, 동양계에서는 상대방에게 피해주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일본은 특히나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쪽으로 보통 칼을 당겨서 뭔가를 깎아요. 그래서 다쳐도 내가 다치게. 하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동남아 계통에서 오신 분들은 칼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사과를 깎는다는 거, 문화 차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문화 차이가 칼을 주고받을 때도 상당히 달라요. 여러분이 저한테 칼을 달라고 내가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줄까요? 다 이렇게 줍니다. 이게 예의라고 배웠죠. 뭐죠? 가위도 마찬가지. 이렇게 손잡이를 상대방이 잡을 수 있게 주는데, 저도 당연히 그게 한국인이니까 그 문화가 익숙해져서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외국인 교수가 있었어요. 요리하시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뭐 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을 당연히 갖고 와서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딱 내밀었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칼을 안 받고요, 내 손등에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서, 당시에는 영어를 요만큼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 통역하시는 분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제가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그 외국인 교수가 칼을 집어가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문화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끼나 봐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칼을 내려놔야지 가져옵니다. 아마 일본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일본은 그 욕이 하나죠. 빠가야로, 바보, 욕이 그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온갖 수백 가지 욕이 있지만 일본은 욕이 하나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사무라이 옛날에 그 시대에 뭔가 딱 뭐랄까요, 갈등, 뭐 싸워야 되는 그런 그 불꽃이 탕 튀면
바로 누군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칼질이 되니까, 칼싸움이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겼다고 돼요. 상대방한테 절대 피해를 안 주려는 거죠. 왜냐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칼에 주고받고 뭐 이렇게 깎는 그런 데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칼 이동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벅지 바깥쪽에 붙여서 이동하시면 절대 다치지 않는다. 나도 상대방도 다치지 않는다. 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싱크대에 넣지 않는 건데, 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안 지켜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선생님들 중에도 이거 안 지켜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 안 다쳐봤으니까 그런 건데. 자,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조리 작업을 다 끝내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칼을 닦고 칼 가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를 원래 설거지 해야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칼까지 다 집어넣어 있어요, 싱크대에. 왜 이걸 하면 안 되느냐,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실수로라도 이거를 그 안쪽에다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은 그 설거지하는 양이 엄청나게 적어요. 뭐 잠깐은 뭐 10분 아니면 끝나잖아요. 진짜 맘먹고 하면. 근데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 하시면 여러분 진짜 빛의 속도로 합니다. 막 설거지하는 사람은 설거지만 하루 종일 막 엄청나게 빠르게 해요. 예, 근데 설거지할 때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 장갑을 끼고 비눗물이 가득한 그 싱크대 안에서 막, 예, 진짜 잡히는 대로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날카로운 게 있다고 해보세요. 예, 상상하기도 싫죠. 네.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리 주방에서 일할 때입니다. 얘가 갑자기 이제 퇴근할 때쯤에 돼갖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여자친구가 다시 크게 다쳤대요. 그래서 왜 크게 다쳤냐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막 닦는데 이제 그 안에 그 유리 접시가 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싱크대 안에. 본인은 안 보이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날카로운 게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뭐 당연히 잡고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쑥 파고 들은 거죠. 예, 손 속으로. 그래갖고 이제 엄청 크게 다쳐갖고 바로 막 병원에 가갖고 이제 막 큰일이 났었었는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칼이 만약에 여러분 그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 없이 그걸 잡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다쳐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칼은 다 사용하시고 나면, 그러니까 조리가 끝나시고 나면, 아니면 다 쓰고 나시고 나면 제일 먼저 닦아서 보관함에 칼 가방에 집어넣고 나머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예, 이거 제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다쳐요. 나중에 여러분이 조리 업무하는데 가시면 여러분이 본인 칼을 씻을 수도 있지만 안 씻을 가능성도 커요. 설거지 하시는 분이 따로 가실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치지 않게 하시려면 이게 꼭 습관이 돼야 되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도마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마를 꼭 고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초적으로 행주를 도마 밑에 깔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라는 걸 다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안 지키는 학생들 엄청나게 많아요. 왜? 제대로 안 다쳐봐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제가 막 뭔가를 써는데 도마가 움직인다면 겁이 나요. 다칠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걸 내가 아니까. 예, 제가 막 써는데 이게 움직여. 내가 그 원하는 방향으로 칼이 안 가니까 빨리 할 수도 없고, 예, 저도 무서워요. 다치기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너무 과감한 건지, 예, 도마에 아무것도 안 간 채로 막 도마가 움직여도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칼질을 하는 거 보면서 제대로 안 다쳐봤구나. 예,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도마를 꼭 고정시켜야 됩니다. 밑에다가 젖은 행주를 까시던지, 젖은 행주가 없다고 하면 뭐 키친타올이라도 어떻게든 까시던지. 제일 안 미끄러지는 건 요즘에 테이블 매트라고 실리콘으로 된 매트 있어요. 애기들 음식물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매트인데, 그거 깔면 정말 딱 정확하게 고정됩니다. 예, 그런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칼질할 때 딴짓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제가 딴짓을 해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여기가 한 1cm 정도 칼이 쑥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게 언제 이랬냐면은 이제 군대에서 열심히 막 뭔가를 써는데 선임이 이제 휴가 갔다 온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막 여자친구랑 뭐하고 막 그런 얘기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제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던데,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정신을 판 사이에 앞에서 야!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엄마 네 손 봐.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제 피가 질질질 나고 있죠. 그래갖고 한 다음에 이제 얼른 가갖고 보건실 같은 데 가갖고 이제 그 뭐죠? 스킨 테이프라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딱 붙이는 테이프 그거 붙인 다음에 와갖고 이제 고무장갑 끼고 저녁 일하고 이제 막 씻고 샤워하는 것도 고무장갑 끼고 며칠간 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는데 결국은 딴짓하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질할 때 딴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건데 도마라고 할 때 오른손잡이라고 하면 칼을 이런 식으로 도마 위쪽에다가 칼날이 바깥쪽으로 가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걸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주방에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다칠 확률이 높은데 커뮤니케이션을 막 할 때 만약에 야 이거 어딨어? 막 물어볼 상황이 있으면은 정말 생각 없는 친구들은 칼질 하다가 야 이거 어딨어 하면은 칼을 들고 저기 있어 그래요. 칼을 들고 정말 황당한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상체 이상 절대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다칠 확률이 엄청 커져요.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칼을 높이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기계조심인데요. 자, 요거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칼질을 하시다가 서툴러서 아니면 딴짓을 하느라고 뭐 도마가 흔들려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쓰는 칼로 여러분이 다쳤다 했을 때는 아무리 크게 다쳐도 인대가 끊어지는 정도에서 끝나요. 인대가 끊어지면 병원 가서 붙이시면 됩니다. 잘 붙으면 잘 움직이고요. 안 붙으면 붙은 채로 손가락이 가만히 있어요. 그 정도에서 끝나요. 아무리 심하게 다쳐도. 하지만 기계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은 여러분이 칼로 여러분 손을 이렇게 다친다고 했을 때 미치지 않고서는 이걸 뼈까지 끊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근데 기계는 안 멈춥니다. 뼈까지 끊어요. 뼈까지 끊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제가 이제 주방에서 일할 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주방에서 일할 때 그 주방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헐레벌떡 오더니 얼음 어딨어 막 이러는 거였고 얼음을 차서 줬죠. 그랬고 왜 그러세요? 그분이 이제 거기 디자인 막 공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얼음 어딨어? 그랬고 왜요? 그랬더니 잘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한두 시간 뒤에 이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어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작업하시는 목수분이 있는데 목수분이 이제 윙 하고 뭐죠? 나무를 자르는 그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딴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계 그걸 쓰다가 쓱 했는데 이제 손가락이 따닥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얼른 이제 얼음 물에다 담그면 안 돼요. 얼음에다가 이제 차갑게 해갖고 이제 병원에 가져갔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한 번은 이제 이거는 제가 직접 본 경우는 아닌데 외국에서 인턴십 하던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 여자 친구였는데 제 여자친구가 아니라 여자 동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손가락이 끝에가 한 0.5cm 정도가 날아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주방에서 일하다가 윙하고 써는 거 있잖아요. 고기 써는 거. 거기 이제 하다가 이제 손이 미끄러져서 살짝 들어간 거예요. 탁 해서 이제 잘려 나갔는데 이게 못 붙였다 하더라 결국. 그래갖고 막 그 회사랑 뭐 누가 잘못이니 어쩌니 했는데 결국은 그냥 거기서 치료비만 물어주고 뭐 그거에 대한 더 이상의 배상은 없이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결국은 다치면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절대 다치시면 안 돼요. 다치시면 안 되고 다쳐도 조금 다치시면 차라리 조금 다치고 나서 그걸로 이제 내가 경계하게 되거든요. 경계하게 되니까 그 뒤로는 거의 안 다치는데 처음에 다칠 때 한 번에 크게 다치시면 이거는 거의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 다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실습하실 때 절대적으로 베이는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베이는 거면 그냥 보건실 가셔가지고 밴드 바르시고 약 바르시고 뭐 2, 3일 있으면 다 나아요. 뭐 그동안은 따끔따끔 하겠지만 그런 정도만 다치시면 그래도 다행이고요. 안 다칠 수는 없어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계속 현장에서 일하시면 언젠가는 다칠 수밖에 없어요. 다치는 그 시기가 오는데 그때 작게 다치시고 그 뒤로는 안 다치시길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배임 사고 주의하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칼을 늘 갈아서 날카롭게 유지하시고요. 칼은 제대로 잡으시고요. 칼도 제대로 잡으시고 그 음식물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매 발톱처럼. 자, 그리고 칼 가지고 이동할 때는 안전하게 나한테도 안전하게 상대방에도 안전하게 그 허벅지 바깥쪽에다 딱 붙이셔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싱크대에 절대 넣지 마시고요. 절대 넣지 마시고요. 도마는 움직이지 않게 꼭 고정하시고 칼질할 때 절대로 딴짓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뭔가 이렇게 기계류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내일 걸 지금 오늘 녹화하는 건데 5월 8일에 여러분이 보게 될 거고 다음 주 5월 13일에 여러분은 이제 학교에 올 겁니다. 학교에 올 건데 지금 오븐을 한참 전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끝날지 모르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왔을 시기에는 이제 주방에 또 공사가 될 거예요. 테이블이 90도로 꺾이면서 이렇게 좀 또 이동이 될 건데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실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도 수행평가를 하게 될 거니까 수행평가 이제 이론적인 거 많이 하고 나서 바로 실습을 할 건데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이 칼을 잡으면 다칠 확률이 엄청 커져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펜을 안 잡다가 학교 와갖고 갑자기 필기하기 시작하면 손이 이상하게 떨리는 것처럼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심심하다고 하면 한 번쯤 저녁 한번 차려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